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자연. 그 어느 순간 찰나의 빛깔을 자신만의 신미 안으로 포착해내는 수채화 화가 장혜경.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게,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낸다. 자연의 순수를 고스란히 닮아 있는 사람. 각별히 섬세한 수채화를 닮아 있는 사람. 화가 장혜경이 그려온 삶은 어떤 빛깔인지 들여다본다. (1959년) 충남 당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장혜경.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림을 즐겨 그리던 천상 화가였다. 꿈이 뭐냐고 화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들이 엄청 많아요. 그 학교 갔다 오면 고무줄놀이하고 뛰어놀기보다는 그 앉아서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진짜 여기 대청마루 보이시죠? 거기 앉아갖고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저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삶이라 했던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장혜경은 대학에 입학하는 대신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의 품은 뜨거운 불씨는 사그라들 줄 몰랐다. 아니,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친구랑 등산을 갔는데 그때 한참 대학생들 등산 다니고 할 때 갔는데 거기서 20살 때였을 거예요. 20살, 21살 때 갔는데 남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어디 대학교 다닌다, 니네 어디 다니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에 남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대학생이 아니라는 미대를 가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그게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집과 직장을 오가는 무료한 일상이 싫어 그림 그릴 곳을 찾던 장혜경. 화가를 꿈꾸는 청년들이 드나들던 작은 화실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어쩌면 직장 생활이나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그 시절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박기호 화실이라는 그 옛날에 그 어디라 그럴까? 그 지금 시장 오거리 밑에 거기에서 박기호 화실이라는 화실을 차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당진 작가들 최초의 당진 작가들이지 이종석, 이종호, 김부일, 장혜경 누가 있었나? 이런 몇 명이 저한테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웠다는 것보다도 나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서로가 정보 교환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가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다 굉장히 재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장혜경 선생이 홍일점이었었어. 일찌감치 장혜경의 재능을 알아본 박기호 관장은 미대 진학을 권유한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다. 실기 준비는 물론 학력고사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무작정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냥 그림을 좋아하지 말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장혜경 선생이 굉장히 집요한 게 있어. 그래서 끝장을 보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도 그때 다시 시작했어야 돼. 학력고사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지. 그림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주경야독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본래는 내가 그 제주를 보고 대주가 굉장히 좋아서 이대를 써느라고 했는데 장혜경 선생이 조금 움츠렸어. 그래서 성대를 넣었는데 성대를 합격을 했어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꽤 됐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실기만 해서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망설였죠. 그때 우리 때는 좀 일찍 시집 갈 때거든요. 24, 5이 정년기고 좀 그럴 때인데
제가 그때 22살, 3살 때니까 그래서 아이도 너무 많고 언제 대학 나와서 졸업하고 결혼하느냐 그랬더니 미술은 나이 먹어도 해도 되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가라고 적극 권하셨어요. 그래서 24살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도. 늦가기지만 미대에 입학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 장혜경. 하지만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빼곤 거의 일을 해야 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휴학을 피할 순 없었다. 치열했죠.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꿈꾸던 낭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알바해서 차비도 벌어야 되고 다음 학기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낭만이 없었어요. 알바도 안 해본 게 없어요. 너무너무 그렇게 대학을 다녀서 그리고 2년 그렇게 2년을 다니고 할 수 없이 휴학을 했죠. 등록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휴학을 해서 당진을 내려와서 그때 조그맣게 미술 교습소를 차렸어요. 그게 미술학원을 20년간 하게 된 계기가 됐지요. 뒤늦게 고향을 떠난 막내딸 걱정에 노무는 자주 편지를 썼다. 부모 덕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으리라. 천성이 활달하고 긍정적이었지만 그런 장혜경에게도 고단한 순간들이 많았다. 편지나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풀어내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고된 타향살이를 견뎠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장혜경은 곧장 당진으로 내려왔다. 학비를 벌기 위해 차렸던 미술 교습소가 계속 운영 중이기도 했던 데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까지 커졌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분주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장혜경은 그가 나고 자란 고향집을 작업실로 정하게 된다. 담장 대신 문 앞에 찔레꽃을 심고 찔레꽃 향기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이 벼 있어갖고 폐가가 다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쓰러지기 아마 일보 직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집을 어떻게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과감히 아래채를 헐어버리고 너무 집이 크니까 제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항상 이상하게 일기를 쓰면 언젠가는 이 집에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썼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하나의 운명이지 않나 싶고 그래요. 지금도 아마 끝까지 이 집을 지키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집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장혜경은 이듬해인 2001년 11월 첫 개인전을 열게 된다. 당진 수선화 공간과 서울 삼정 아트 스페이스에서 가졌던 그의 전시는 성공적이었다. 그때는 당진에서 그렇게 개인전이 흔치 않을 때였었어요. 몇 명 안 했을 때라 굉장히 사람이 엄청 많았죠. 사람도 많고 반응도 좋았고 그때는 당진에 전시장이 없었어요. 다른 때 그 전에는 뭐 다방이나 막 이런 데 빌려서 전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전시하다가 유일하게 전시 공간 생긴 게 그 수선화 공간이었었어요. 충청은행 지하에. 그래서 거기서 1회 개인전을 하고 그 그림을 그대로 갖고 인사동으로 갔죠. 고향집 주변 풍경을 유화로 표현한 그의 작업은 유화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도전이기도 했다. 거칠고 생생한 유화의 아름다움은 살리면서 맑은 수채화 느낌이 더해진 장혜경만의 세계를 선보이며 호평을 얻었다. 그림이 유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맑다, 탁한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유화는 덧칠을 해서 되게 탁하게 하잖아요. 두껍게. 근데 그때 저는 유화도 수채화처럼 굉장히 맑게 그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유화도 이렇게 그리니까 참 좋구나, 맑게. 그 풍경이 아주 맑은 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를 새롭게 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인사동에 살았을 때도. 첫 전시의 평론을 흔쾌히 맡아준 박기호 관장.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없는 희열과 방황 속에서 조금씩 전진하는 게 진정한 작가라며 꾸준한 작업을 주문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좌절과 열망으로 들끓던 젊은 시절의 청춘은 떠나갔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청춘이다. 그림은 자기가 좋아서 그리는 거지 억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붓을 놓지. 천재는 정말 작가는 유명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작가가 천재고 작가예요. 그래서 장혜경 선생 한 번도 붓을 놓는 걸 못 봤어. 여러 가지 주부로서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가 됐어도 항상 그렇게 붓을 놓지 않고 열심히 작업하는 걸 보고 오히려 선생이라는 내가 자극을 받을 정도. 아주 항상 기대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열정으로 똘똘 뭉친 작가 장혜경. 대학 졸업 후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중고생들에게 입시미술과 수채화를 가르치던 그는 당진문화원의 수채화 강사회를 시작하면서 수채화 작가로 본격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때만 해도 제가 1회 개인전하고 그때만 해도 수채화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고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당진문화원에 수채화 강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가 20년은 안 됐고 한 17년,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수채화 강사로 들어가면서 1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수강생 주부들. 근데 그게 우연찮게 활성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반이 늘어나고 하면서 4반 막 이렇게 되면서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 2, 3년 되면서 수채화 작가회라는 걸 만들었죠. 2007년에는 수채화반 수강생들을 모아 당진 수채화 작가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9명으로 출발한 당진 수채화 작가회는 현재 27명이 활동하고 있는 수채화 전문 작가 모임이다. 수채화 볼모지나 다름없던 지역에서 장혜경은 수채화 대중화와 함께 아마추어 수채화 작가들을 배출하는 길을 연 셈이다. 이제 지금까지 15년 그 작가회가 제 수강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5년 이상을 그림 그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수강생들이 지금 당진의 수채화의 저변화를 엄청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저도 당진에서 그냥 한몫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수채화가. 그리고 지금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제 손을 거쳐간 그러신 분들이죠. 지금 이제 작가로 벌써 등단한 분도 몇 분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을 저한테 했던 분들도 거의 그렇죠. 시작을 그렇게 했죠. 장혜경은 늘 도전을 즐기는 예술가다. 2005년 당시 작업실을 함께 쓰던 이상옥 작가와 의기투합해 새로운 작업에 돌입한다. 지역 신문인 당진시대에 야외 스케치의 짧은 단상과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한 것이다. 작가와 떠나는 여행이란 타이틀을 달고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진 곳곳을 누볐다. 해 뜨는 외목부터 노을이 아름다운 초락도,
매서운 추위 속 해창의 갈대밭, 면천 향교를 거쳐 삽교청과 서해대교까지 수요일이면 화구를 챙겨 나갔다. 매서운 추위에 유화 물감이 꾸덕꾸덕해지고 수채화 물감이 살얼음처럼 얼면서 칠해져도 기꺼이 그 시간을 즐겼다. 참 재밌었어요. 이 기억에 남는 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림은 그리러 나갔었어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당진 포리에서 강과 배 이런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이게 수채화 붓이 약간 얼거나 유화로 그리고 있는데 살얼음이 얼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장갑 3개씩 끼고 그린 적도 있고 진짜 넘어지면은 누가 잡아 당겨줘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옷을 많이 입고 그림을 그린 적도 있어요. 바닷바람이 하도 추워서. 그리고 한 번은 비가 오고 해서 그림을 못 그려서 꽃과 나뭇잎을 꺾다가 자연 풀을 꺾어서 작업실에 와서 그린 적도 있어요. 꼬박 1년을 했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그림을 야외에서도 하는구나, 이렇게 소도시에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구나 하는 걸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지역 미술계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장혜경. 그에게 뜻밖의 시간이 찾아든다. 49 나이에 암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고교 시절엔 수영 선수를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 하나는 자신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청천벽력이었죠. 그때는 전조 증세도 전혀 없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서 삼성을 갔는데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다 젊은 나이는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벌써 다 잊었어요. 아득한데 그래서 수술도 잘 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마음고생이 많았던 부분이 발견을 하고 수술하기까지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계속 재검사 하고 발견을 하고 한 달 반 만에 수술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타고나길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암이라는 고난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운전도 하지 말라던 그 무렵 우울의 늪에 빠져있던 장혜경을 건져낸 건 뜻밖에도 음악이었다. 지인의 권유로 음악밴드의 오르간과 보컬에 참여하면서 메말라 있던 생기가 살아났다. 2011년에는 극단 당진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 연극 무대에도 올랐다. 암이라는 비극을 딛고 음악과 연극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온몸으로 통과한 장혜경. 그는 여전히 화가,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된 화가다. 그림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증 날 때도 있잖아요. 전공을 했고 화가 직업이자 그림 선생님이자 직업이니까 때로는 정말 누구도 그렇잖아.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극이나 노래나 뭐 이런 거는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을 일이 없잖아. 취미는 하다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그런 슬럼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놓을 수는 없어요. 좋다기보다 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 그거죠. 장혜경의 열정이 가닿는 곳에는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7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도 넘는 세월을 수채화가 좋아서
장혜경이 좋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에서 오래 계시면서 이렇게 계속 그림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방에 계시면서 수채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10년 넘게 거의 20년 다 됐어요.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셔서. 예술하시는 분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예술 쪽에는 좀 까탈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만나고 되게 푸근하고 인간적이다 이렇게 다가가기 좋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도 되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게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뭐 사는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필 받으면 밥도 먹고 뭐 맨날 그렇게 지내서 이 시간이 그냥 기다려져요.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밝으시고 하실 자체를 가족처럼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면서도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2시간 수업을 하지만 2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네, 같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마음의 위안을 주기도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유를 주기도 하는 수채화.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찾아와 스케치를 하고 붓을 든다. 장혜경은 그런 수강생들의 모습 속에서 보람을 느낀다. 함께 수채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제가 약간 가르치는데 굉장히 흥미를 갖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성향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이렇게 그 직업을 계속 하면서도 그래서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때로는 그 수강생들한테 열정을 너무 뺏겨서 제 그림에 조금 소홀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열정이 그쪽으로 가니까 어느 날은 너무 그림 그리기 싫어요. 그게 단점이면 단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막 그 시간 되면은 오려고 저도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많은 시간과 저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시면서 나오는 그 열정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열정이라든지 그 매력이 변하지 않는 그런 스승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인생이나 삶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선생님한테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열정 아이콘. 장혜경은 2019년 당진 사생회를 만들고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이상옥 작가와 둘이서 당진을 돌며 진행했던 야외 스케치 활동이 모티브가 되었다. 생생한 자연을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야외 스케치의 매력에 빠져 10여 명의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셋째 주 토요일마다 그림을 그리러 야외로 나가는 당진 사생회는 올해로 3번째 전시를 진행한다.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대로 그림을 계속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전을 하면서 수강생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면서 늙어가는 거, 아름답게 행복하게 늙어가는 거, 건강하게 그런 정도지 큰 내가 뭐를 해서 공부를 해서 뭐가 되겠다. 이미 이 나이는 그런 거를 놔야 되는 나이잖아요. 이제는 내려놓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 진짜 굳이 안 이뤄져도 그런데 근사한 미술관을 장혜경 내 사후에라도 장혜경 미술관을 이 자리에다가 정말 왜 돌아가신 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집에다가
나중에 더 늙어서 아니면 죽어서라도 이 자리에다가 미술관을 짓고 내 그림을 아이고 전시를 상설 정시를 해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면 어떨까 그런 꿈은 꿔봐요. 작품을 마주하는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도 캔버스 앞에 앉은 장혜경. 그의 소박한 바람이 늘 이루어지길.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본다.